안녕하세요. 황녀의 싸다가 토크 시간입니다. 네, 오늘의 황녀 사연은요. 망나니로 살던 남편의 형이 이번엔 주식으로 집도 다 날려먹었길래 그 못된 버릇 제대로 고치려고 잠수를 타버리게 되었다는 내용의 사연입니다. 사연 읽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부탁드릴게요. 저는 현재 일을 치르고 이사를 결심해 이사를 왔습니다. 사건이 얼마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진정이 되지는 않지만 이렇게 사연을 올려보네요. 살면서 별일 다 겪어봤지만 또 한 번 제 인생에 폭풍우가 몰아치고 간 것 같습니다. 일단 저는 남편과 연애하는 동안에도 둘 다 같이 결혼을 생각으로 만나왔기 때문에 저희는 데이트할 때도 돈 정말 아껴가며 살뜰하게 연애해 왔습니다. 남들은 연애할 때 여행도 많이 다니고 커플링의 영화도 일주일에 한 번씩은 본다고들 했지만 저희는 정말 절약적으로 연애를 했던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저나 남편이나 집안이 부유한 집안이 아니었기에 둘 다 이를 악물고 버텨왔으며 둘 다 그런 삶을 알기에 서로를 위로하며 악착같이 벌어서 결혼까지 했습니다. 저희 집안을 소개하자면 말하기도 못하네요. 아빠는 어려서 노가다 막노동 나가셨고 그 쥐꼬리만한 월급은 본인 노름하는데 다 갖다 바쳐 잃어버리고 집에 오면 집안 살림 부수기 일수에 엄마를 그렇게 때렸습니다. 다행히 현명했던 엄마는 저 하나 낳고 동생은 낳지 않으시고 아버지의 폭력과 빈곤에 더는 견디지 못하시고 저 초등학교 1학년 때 집을 나가셨습니다. 엄마가 저에게 엄마가 금방 데리러 올게. 고모네 집에 가 있으면 엄마가 금방 데리러 올 거야. 뭐 대충 이렇게 말하시고 저를 집에 두신 게 아니라 지방 고모네 집 앞에 버려둔 채 사라지셨습니다. 저는 어린 나이에 고모에게 코사리 받으며 살아왔고 아빠는 술에 쪄들어 살았고 살던 집마저 다 날려먹고 뭔 죄를 지었는지 어른들은 말해주지 않았지만 빵에도 들어갔다 나오시고 그 후로도 가끔 고모네 집에 들렸다가 또 그냥 가시고요. 그렇게 저 고등학교 때 교통사고로 돌아가 버리셨습니다. 다행히 그렇게 술 먹고 노름하고 다녔는데 빚은 남겨두고 가지 않으셨더라고요. 저는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집을 나와 독립을 했습니다. 숙식 제공되는 곳에 취직을 했고요. 정말 그 고모네 집구석에서 빨리 나오고 싶었으며 엄마가 저를 언젠가는 데리러 올 거라 믿으며 하루하루를 버텼지만 뭐 결국 엄마는 저를 찾아오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직장에서 남편을 만났고 저희는 처음 만났을 때부터 서로를 알아본 걸까요? 서로 힘들게 살아왔다는 걸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연애 4년 만에 결혼을 했습니다. 남편 집도 뭐 저희 집 만만치 않았지만 다행히 홀시어머니 한 분과 아주버님 한 분이 계셨고 시누이는 집 나가 산 지 10년이 넘었다고 들었습니다. 어릴 때 가출했는데 집에는 들락날락 지 마음이었다고 들었고 어릴 때 사진만 보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의외로 조용조용하시고 얌전하셨어요. 남들이 보면 조금 모자르다에 가깝게 남들에게 싫은 소리 못하시고 듣기만 하시고 말이 없으세요. 시아버지는 본 적도 없습니다. 남편 말 들었었는데 어머님이 예전에 조금 그런 성격이라고 해야 할까요? 모자르신 건 아니지만 여튼 좀 그러셨던 분이라 멀쩡한 남자에게 돈 주고 시집 보낸 케이스였다고요. 저는 그런 경우도 있다는 걸 남편에게 들어 처음 알았습니다. 시어머니 집안은 예전에 엄청 잘 살았다고 했는데 막내딸인 저희 시어머니가 약간 모자르고 저러시니 시집 못 갈까봐 남편 외할아버지 되시는 분이 그렇게 시어머니를 시집 보냈다고요. 그런데 시아버지 되시는 분이 준 돈 다 날려먹고 사업한다고 이 돈 저 돈 다 뜯어가더니 딴 여자랑 눈 맞아 도망갔다고 합니다. 그 사건으로 남편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해요. 뭐 여튼 남편 집도 저희 집 못지않게 파란만장한 일들이 일어난 집안이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저희 남편은 정말 착실합니다. 성격은 시어머님 닮았고요. 반면 아주버니는 일도 안 하고 완전 망나니가 따로 없습니다. 이 여자 저 여자 만나러 다니면서 일도 안 하고 동생한테 돈 달라고 해서 그 돈으로 먹고 놀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저희 결혼하고 달라질 거라 생각했습니다. 남편이랑 결혼하기 전에 세 식구가 살던 전셋집이 있었는데 그거 그대로 두 분 살게 하고 저희는 신혼집 따로 구해서 살기로 했거든요. 저도 그렇고 남편도 그렇고 열심히 연애하는 동안에도 돈 모았기 때문에 저희 둘 살만한 집은 장만했거든요. 그리고 결혼할 때 신신당부했습니다. 어머님에게 들어가는 생활비는 저희가 어느 정도 다달이 드릴 거다.
그러니 아주버니도 이제 정신 차리고 직장에 들어가 일을 하고 살아야 한다. 동생한테 돈 받아 쓰는 건 이제는 결혼하면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었고 본인도 알았다고 했습니다. 집만 주고 가면 된다고요. 그러면서 본인이 다 알아서 한다며 본인이 3살 먹은 어린애도 아니고 동생이 결혼한다는데 본인이 이제는 돈 탔을 일 없을 거다라고 허언 장담을 했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남편이랑 연애했을 때도 이미 많은 것을 봐왔기 때문에 과연 저 버릇을 고칠 수 있을까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저희 결혼식은 제대로 올리지는 못했습니다. 그냥 스몰 웨딩으로 아는 지인 좀만 부르고 가족끼리 조촐하게 했습니다. 웨딩 사진 이런 것도 안 찍고 그냥 결혼하는 날 찍은 사진이 다였고요. 그 정도로 돈을 아꼈으며 나중에 우리 아이들 낳으면 우리처럼 안 살게 하려고 다짐해 왔거든요. 그런데 결혼하고 8개월인가 지난 시점에서 그 망나니 같은 놈이 집도 다 날려먹고 시어머님 모시고 저희 집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진짜 환장할 노릇 아닌가요? 그 전셋집도 저희 남편 돈 거의 들어간 돈이었고 그놈이 보탠 건 단 1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놈이 그 전셋돈을 다 빼고 주식을 한 모양이더라고요. 그런데 그 돈을 다 날려먹고 갈 데가 없으니 어머님 모시고 찜질방 다니다가 결국 그 돈마저 다 떨어지니 저희 집으로 기어 들어온 것입니다. 처음에 연락이 왔을 때는 그냥 시어머니랑 놀러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는 그런 줄로만 알았는데 짐가방 같은 걸 들고 오길래 며칠 계시다 가시려고요? 라고 했더니 어머니가 작은 아들내미 보고 싶기도 하고 며느리가 한밤 먹고 싶어서 며칠 묵었다 간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이게 뭔 소리인가 싶었습니다. 그냥 밥 한 끼 먹고 가신다는 줄로만 알았는데 며칠을 묵고 간다고 하니 조금은 당황스럽기도 했고요. 그런데 아주버니 행동이 이상하더라고요. 남편이 형은 요새 나가는 일 잘 다니고 있냐라고 물어봐도 시큰둥하게 말하고 어머님은 뭔가 말하고 싶은데 말 못하고 계신 것처럼 보이기도 했고요. 그런데 저나 남편이나 야근도 많고 교대 근무를 하기 때문에 어머님 밥을 제가 일일이 잘 챙겨드릴 수 없어서 조금 걱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저희가 교대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보통은 시켜 먹거나 밖에 나가서 사 먹거나 회사에서 끼니를 때우고 오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런데 집에 어머님이 와 계신다고 하니 그것부터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집에서 밥을 잘 안 해먹기도 하고 일일이 어머님 식사 잘 못 챙겨드릴 것 같기도 해서요. 죄송해요 어머니 라고 말하니 어머님은 괜찮다라고 하시는데 아주버님 한다는 소리가 아무리 여자가 밖에서 일한다지만 시어머니 오자마자 그런 소리를 왜 하시는 거예요? 라면서 타박을 주더군요. 저도 말해놓고 괜시리 뻘쭘하기도 하고 죄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놀고 있는 밥솥에 연신 밥을 안 치고 장을 봐다가 못하는 솜씨로 반찬도 해서 어찌어찌 식사를 마쳤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났는데 이상하게도 아주버님이 집에 안 가고 어머님이랑 계속해서 저희 집에 머무르더라고요. 그래서 3일째 되던 날 제가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형은 왜 집에 안 가냐고, 어머님만 며칠 묵다 가신다고 한 거 아니냐고요. 그랬더니 형도 오랜만에 왔으니 며칠 어머님이랑 묵다 간다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하루하루 지나면 지날수록 뭔가 느낌이 이상했습니다. 회사에도 나간다고 하는 것 같았는데 안 나가는 것 같고 집에만 있고 어느 날은 밥에 나가서 안 들어올 때도 있고요. 그리고 문제는 옷차림에도 계속해서 거슬렸습니다. 제가 뻔히 집에 있는데도 가벼운 옷차림으로 꼭 본인 집 마냥 아주 너무 편하게 있어서 저는 점점 더 불편해져 갔습니다. 그러다 저녁 먹으려고 하는데 남편이랑 아주머니랑 둘이 할 얘기가 있다면서 밖으로 나가더라고요. 그런데 잠시 후 밖에서 뭐라뭐라 큰 소리가 들리길래 베란다 창문을 열어보니 아주머니랑 남편이 큰 소리로 싸우는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밖으로 나가보려는데 어머님이 저에게 아가 미안하다 미안해 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어머님에게 어머님 갑자기 뭐가 미안해요 라고 하니 그냥 미안하다는 말만 연신 하시더라고요. 저는 일단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 둘이 하는 소리들이 들려서 들어보니 주식으로 집을 다 날려먹고 이 집에서 다 같이 살아야 한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남편이 화가 나서 소리를 지르고 있었고요. 저는 나오자마자 지금 이게 무슨 소리냐고, 집을 왜 날려먹었냐고, 도대체 이게 다 무슨 일이냐고 했더니 남편이 저를 말리더니 일단 집으로 들어가자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집에 와 다 같이 앉았는데 아주버니 한다는 소리가 나 이 집에서 당분간 엄마랑 살아야 하니까 그렇게 알아요. 어차피 이 집에 내 동생 돈도 들어갔으니 우리가 산다고 한들 뭐 그리 큰 문제는 없을 거 아니에요? 이런 소리를 늘어놓더라고요. 저는 기가 막혀서 살던 집은 어떻게 됐냐니까 10원 한 장 남지 않았다고 했고 또 제가 짐은 다 어디에 있냐니까 아는 형님 가게에 맡겨놨다고 그것도 조만간 찾으러 가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만약 제 형제였다면 정말 두들겨 패버리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주버니랑 같이 살 자신도 없었고 왜 저런 사람이 제가 사랑하는 사람의 형이었는지 화가 났습니다. 시어머니와 같이 살아도 괜찮다 생각했지만 아주버니는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결혼 당시에 집만 주면 본인이 다 알아서 먹고 산다고 하더니만 이제는 그것도 몇 개월 만에 다 날려먹고 와서 한다는 소리가 지 동생 돈이 들어간 집이니 당당하게 저희 집에서 산다는 개소리를 하고 있으니까요. 또 알고 보니 회사 다닌다고 했던 것도 다 거짓말이었더라고요. 저는 절대 같이 못 산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머님은 저희가 모시겠다. 아주버님은 빨리 당장 일자리 알아봐서 나가라. 고시원을 얻던 나가서 막나동을 하던 나가줘라 라고 했습니다. 저도 화가 나니까 예의고 뭐고 막 나가게 되더라고요. 남편도 제가 막말하는데 아무 말 없고 어머님도 아무 말 못 하시더라고요. 제가 하도 지랄지랄하니 그럼 당분간만 있다가 나간다고 했는데 그게 벌써 한참이 지나버렸습니다. 그날 제 할 말 다 하고 지랄지랄 퍼부었지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린 것 같아 보였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이대로는 안 되겠다 하고 집 알아봐서 아주버니 몰래 이사 가자고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지내다가는 아주버니 버릇 절대 못 고친다고요. 남편도 동의했지만 갑자기 우리 이사 가면 형은 어디서 자고 먹냐고 걱정을 하길래 고시원 구할 정도 돈만 주고 우린 이사 가자고 합의봤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급하게 집을 내놓고 집이 나가자 아주버님 주말에 친구들 만나면 집에 안 들어온다는 걸 알기에 급하게 이사를 했고 어머님에게는 모든 사정을 말씀드리니 저희 말에 동의를 하셔서 그렇게 이사를 온 상황입니다. 남편은 형에게 고시원 구할 정도의 돈은 계좌에 이체했으니 그 돈으로 고시원 구해서 일자리 구하라고 그리고 정신 좀 차리고 살라고 연락했고 그 인간은 돈이 들어오니 좋다고 했나 보더라고요. 그렇게 돈 보고 바로 오케이 한 거 보면 분명 아직까지 정신을 못 차린 것 같아 보이기는 하지만 저희도 이대로 또 당하고만 있지는 않으려고요. 한 가족이라고 하지만 똑바로 살 수 있도록 정신 차리도록 이끌어주는 것이 답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렇게 가족이라는 이유로 질질 끌려다녔다가는 평생 아주버니 먹여 살려야 할 것 같았고 저희 삶의 모든 것이 계속해서 엉망이 되어버릴 게 뻔했을 거니까요. 일단 골칫덩어리 처리했으니 속은 시원합니다. 라고 사연 올려주셨습니다.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였고요. 많은 공유와 여러분들의 생각이나 느낀 점이 있다면 댓글로 표현해 보시기 바랍니다.